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대원 강업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대원 강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일부 나왔었는데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상승이 일부 나왔지만 거래대금이 그렇게 좀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완고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슈로 인해서 단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상승 기대감은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제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밸류업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대형 강업인 만큼 이 해당 이슈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대장급의 위치에 있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대형 강업의 이런 실적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권 구간을 좀 돌파하는 구간은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언제 돌파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는 알 수 없죠. 현재 주가가 일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현 시점부터 거래량 없이 상단을 조금씩 높이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 방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란 이슈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봤을 때 이러한 이슈가 추후에 나올 거니까 아마 그때쯤은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이 하반기 상승 기대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내용이 좀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원강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지수가 좀 크게 눌렸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4월 달부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도 이 4월 들어서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대형강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4월 달에도 잘 버텨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기평인 24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51만 주밖에 안 되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원래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왔던 기업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이전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량을 좀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지 좀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렸었던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던 가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 이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을 어떤 위치냐 바로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화하는 구간에서의 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기평을 좀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돋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지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 대형 강업 같은 경우는 해당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레인지를 좀 체크를 하실 때는 매물대 상단과 이 박스권 하단 가격대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어,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원래 그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가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5월 달쯤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이른 시간에 이런 밸류업 관련해서 언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개정안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 왜 이제 밸류업 관련주로 엮이는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대형광업의 이 PBR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PS가 9,170원인데 올해 이제 컨센서스로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 8,200원인데 BPS가 현재 주가가 5,500원입니다. 이 BPS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보율 자체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액도 외형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로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자사주 매입이겠죠. 일단은 이 유통 주식 수가 3,700만 주 정도 되고요. 이 유동주식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역시 진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는 대략 3%좀 안 되게 배당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배당이 진행이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이 배당 자체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 실적 성장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광업이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마인드맵은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이고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마인드맵이죠.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밑에 이제 제가 작성을 해놨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현대차그룹이 2025년도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에 구동모터와 이 모터코어의 수주 입찰을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 경쟁에서 이 대형광업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대형광업이 이 수주 입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엄청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구동모터 코어 같은 경우는 양산 초기에 이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초기 시점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이오닉 7과 그리고 제네시스 중대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펠리세이드 등 이 대형 SV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말이 꼬이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등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수주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둔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 대형광업의 주가 흐름은 2024년도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에 따른 조정 역시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일정을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의미한 이런 지지 구간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관 쪽에서 오늘 포함해서 6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때 기관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적인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다른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